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한승민입니다. 오늘은 연인 심리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로젠탈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살지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많은 기대를 받기도 하고요.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꽤나 많이 노력을 하면서 살고 있기도 해요. 가장 가까운 가족 혹은 연인에게서 이러한 것들은 더더욱 많이 일어나지요.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노력의 결과 내가 무엇인가를 더 잘하게 되는 것,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이러한 것을 로젠탈 효과라고 이야기를 해요. 1964년에 하버드대 심리학과 교수였던 로버트 로젠탈 박사는 그 샌프란시스코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실험을 했어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생들에게 이 잠재력의 능력 평가에 대한 검사를 했어요. 검사 결과 잠재력이 별로 없는 학생부터 굉장히 뛰어난 학생까지 상위 20%의 학생을 선발을 해낸 거죠. 그래서 담임 선생님한테 이 검사 결과를 줬어요. 선생님들에게 당부를 했지요. 이거는 담임 선생님만 알고 계세요. 학생들에게도 알리지 말고 부모님께도 알리지 마세요. 그리고 이 뛰어난 20% 학생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지켜봅시다. 그리고 8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이 상위 20% 잠재력이 뛰어난 학생들은 아주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서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느꼈죠. 아, 역시 잠재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더 우수한 성적의 향상을 보이는구나. 근데 이 실험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로젠탈 박사가 선발한 20%의 학생들은 기존의 테스트의 결과와 무관한 학생들이었다는 거예요. 20%의 학생을 무작위로 선발해서 그 명단을 담임 선생님들한테 줬다는 거지요. 즉, 잠재력이 뛰어나다고 받은 학생들은 실제로 이 테스트의 결과와는 아무 상관없는 학생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들은 성적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로젠탈 박사의 실험 결과 담임 선생님들이 느끼기에 이 20%의 학생들은 우수할 거라고 믿은 거지요. 잠재력이 뛰어나다고 담임 선생님들은 기대를 했어요. 직접 말을 하진 않았지만 이 기대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 학생들에게 전달이 됐을 거예요. 한 번 더 칭찬을 했을 수도 있고 한 번 더 지켜봤을 수도 있고 더 잘할 거라고 말을 했거나 비언어적인 방식으로 어떤 식으로라도 계속 전달되고 영향을 미쳤다는 거지요. 이러한 기대만으로도 학생들은 실제로 성적이 더 올랐어요. 이 실험을 통해서 로버트 로젠탈 박사는 선생님들이 은연중에 학생들에게 기대하는 것을 학생들이 느끼게 되고 그 기대에 맞추어 자신을 조금 더 변화시키고 더 노력할 수 있는 어떤 동력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이 실험 결과 밝혀낼 수 있었던 것이지요. 로젠탈 효과는 다른 사람이 내게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나는 굉장히 설레고 이러한 마음이 작은 불씨가 되어서 상대방의 기대에 부응하고 충족시키고자 하는 커다란 마음까지 발전하게 되는 그러한 어떤 마음을 말하지요. 이러한 로젠탈 효과는 일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부모가 아이들에게 방을 잘 치웠으면 좋겠어. 너는 장난감 정리를 굉장히 잘하는 아이야. 그리고 너는 외출해서 돌아오면 손을 깨끗이 씻는 참 바른 아이야. 넌 어쩜 이렇게 숙제를 잘하니? 굉장히 성실한 아이구나. 기대하고 칭찬하고 아이들은 이런 것을 부모님한테 계속해서 들으면 더더욱 노력하는 거지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상사가 잘 못한다, 부족하다. 안 좋은 이야기만 계속해서 한다면 노력하고 잘하고 그렇게 되는 게 굉장히 어렵겠지요. 하지만 당신을 채용할 때 굉장히 잘할 거라고 많이 기대를 했었어. 일을 하는 것을 봤을 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 굉장히 잘할 수 있고 많은 능력을 가졌어. 너의 잠재력을 충분히 잘 발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이러한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면 이 사람은 당연히 열심히 일하겠죠. 잘할 수 있고 직장의 기대와 직장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자기의 능력을 훨씬 더 쉽게 보여줄 수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리고 연인 관계에서도 이러한 로젠탈 효과에 대해서 얼마든지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본다면 연락하는 문제로 많이 다투기도 하죠. 실제로 이 진료실에서도 이 연락 문제 때문에 많이 다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더 자주 연락하길 바라는데 연락이 잘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거나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이 항상 늦는 거예요. 내가 연락했는데 왜 이렇게 답장이 없어? 중간중간 연락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답장할 시간이 없어? 부재중 통화가 찍혔으면 1시간 동안 전화가 없으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 이런 식으로 많이 다투게 되지요. 하지만 상대방에게 이렇게 접근을 할 수도 있어요. 나는 당신이 더 연락을 자주 해준다면 나는 정말 좋을 것 같아. 당신이 연락을 더 많이 하고 중간중간에 내가 연락하지 않더라도 내게 연락을 해준다면 당신은 나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나는 느낄 수 있을 거야. 내게 연락이 왔을 때 이렇게 답장을 해볼 수도 있겠지요. 연락을 받아서 너무 좋다. 안 그래도 걱정하고 있었는데 연락을 받으니까 마음이 좀 편해. 연락을 받아서 고맙다고 표현하고 기쁘다고 이야기해주고 상대방은 아마 이렇게 느낄 거예요. 아, 자주 연락하거나 먼저 연락해줬을 때 상대방이 꽤나 좋아하는구나, 기뻐하는구나. 내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겠다. 더 자주 연락해야겠다. 내가 많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전달해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겠지요. 즉, 우리가 그 말했던 로젠탈 효과, 기대가 전달되면 상대방도 거기에 좀 더 부응하기 위해서 더 많이 신경을 쓸 수 있다는 거지요. 정말 상대방의 어떤 행동을 변화할 수 있게 하는 좋은 대화법의 괜찮은 예예요. 만약에 연인이 성격이 좀 욱하는 것 같다. 이런 걸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이렇게 좀 실제로 적용을 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겠지요. 우선은 별로 좋지 않은 대화법은 이런 거겠지요. 너는 성질이 너무 나빠. 넌 너무 성질이 더러워. 너무 좀 심했나? 아, 너는 성격이 너무 별로야. 욱하는 성격 좀 고쳐. 그러면 상대방은 아, 그래, 내가 욱하는 성격을 고칠게. 너무 좋은 지적이야. 그럴 리가 없죠. 그때도 욱할 거예요. 내 성격이 어때서? 뭐가 어쨌다고? 너나 고쳐. 이렇게 나올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정말 우리가 오늘 이야기했던 것을 조금 더 적용시켜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상대방과 갈등이 고조될 때가 아니고 괜찮을 때 이야기하는 거지요. 당신이 부드럽게 이야기해주고 잘 대해줘서 굉장히 고맙다. 자주 이렇게 대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화내지 않고 다투지 않고 잘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해주니까 너무 좋다. 부드럽게 이야기해줘서 고맙다. 항상 이렇게 나를 대해주면 진짜 좋을 텐데 처럼 뭔가 상대방이 잘해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얼마나 고마운지 이렇게 칭찬도 하고 고마워도 하고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 거죠. 그럼 상대방은 자연스럽게 느낄 거예요. 내가 화도 안 내고 기분 좋게 해주는 시간을 상대방은 정말이지 고마워하는구나, 기뻐하는구나. 연인이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당연히 앞으로도 더 그렇게 하고 싶다고 누구나 느낄 수 있겠지요. 앞서 이야기했을 때는 너나 고쳐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 두 번째 방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는 자연스럽게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좋아하는 대로 내가 기꺼이 노력하겠어. 이러한 생각을 막 의식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은연중에 계속해서 그렇게 조금씩 바뀌어 나갈 수 있다는 거지요. 기념일을 잘 챙겨주거나 잊지 않는 사람에게 나 잘 챙겨줘서 참 기쁘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이런 것까지 다 챙겨줘? 라고 하면 이 사람은 다음번 기념일도 막 달력에 표시를 하면서 어떻게든 내가 또 기쁘게 해줘야겠다. 잊지 않고 잘 챙겨줘야겠다. 또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상대방에게 칭찬을 해주는 것.
얼마나 무엇인가가 좋은지 기대하고 있는지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이야기요. 비슷한 이야기예요. 내가 칭찬을 받고 기분이 좋기 때문에 상대방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할 수도 있는 거겠지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듯이 적절한 기대와 칭찬은 상대방이 더 노력하게 만들 수 있는 참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상대방의 긍정적인 기대와 칭찬이 내게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 못할 수도 있지만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좋은 피드백을 주는 것, 이러한 것들은 상대방을 굉장히 많이 변화시킬 수 있고 상대방 또한 내게 언제나 그러한 것을 주고 있을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연인의 관계를 굉장히 좋게 만들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요. 이러한 연인 사이에서 기대와 상대방을 위해서 노력하는 마음이 모여서 두 사람의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관계를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좋은 토대를 마련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연인 사이에 이러한 것들을 더 많이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당장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상대방에게 원하는 것, 우리 관계를 위해서 너무 욕심을 부리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상대방에게 내가 조금 더 받고 싶은 것이나 우리 관계를 위해서 더 좋겠다고 여겨지는 부분을 잘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한마디 칭찬, 상대방에게 피드백을 해주는 것,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다음번을 더 기대하게 만드는 이러한 단어가 상대방에게 많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상대방에게 건강한 기대를 할 때 분명히 상대방도 비슷한 방식으로 내게 건강한 요청과 요구를 할 거예요. 그리고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나 또한 상대방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을 주고받으면서 상대방과 나는 점점 더 좋은 어떤 긍정적인 관계를, 더 단단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좋은 원동력이 될 거예요.